합병, 포괄, 유정. 그 다음에 경매, 공매, 공용징수, 수용, 형성, 판결, 신축이죠. 신축은 건물이 완공될 때죠.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은 판결 확정시요. 판결 확정시. 공용징수나 수용은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 개시일에 재결 시에 소유자가 되고, 경매나 공매는 경락대금 완납시,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이렇게 상합병시.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다음에 종된 권리인 담보권은 자동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용익물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고요.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하고요. 법정시사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것은 이행 판결이다. 등기해야 되고 확인 판결도 등기한다. 그러면 이행 판결은 뭐냐? 딱 하나가 심해 나온다. 우리는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형성권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척기한에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 해제권 다 제척기한에 걸린다. 이렇게 하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시험에는 하나밖에 안 나온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 앞에 뭐가 있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의 말씀은 우린 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판결 확정 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그럼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중에 조정이 일어난다. 조정이라는 것은 소송 중 양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뭐라 한다? 등기를 해야 되고, 우리는 뒤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즉 지상물 매수청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청권, 지분 매수청권, 청구권 앞에 분할, 공유물 분할청권, 합의물 분할청권, 청구권 앞에 증감, 지료 증액 감액청권, 차임 증액 감액청권, 전세금 증액 감액청권, 소멸, 지상권 소멸청권, 저당권 소멸청권. 이렇게. 그래서 청구권이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청구권이 아니고 뭐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고,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죠. 취소하고 말소 등기 있기 전까지 선의의 경우만 보호되고, 제3자는 해제가 되면 말소 등기, 아니요, 해제하기 전에는 뭐를 보문하고? 해제 후 말소 등기는 누구만? 선의만 보호된다. 186조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죠. 단독행위죠. 그래서 단독행위니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본계약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 등기해야 돼. 매매, 교환, 증여.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이요. 법률행위죠.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이지만 우리는 등기를 해야 돼. 점유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다? 임대차 등기해야 돼. 환매도 등기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 중에서 뭐다? 주로 매매죠. 매매가 뭐가 나온다? 소유권 이전. 소유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면 된다. 그러니까 뭐로 가나 저로 가나 아무튼 내 앞으로 뭐만 있으면 된다? 등기가 있으면 된다. 원래는 증여인데 매매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걸 뭐라 한다?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갔는데 을이 등기하지 않고 중간 생략이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됐다. 그래도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실체관계 부합이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한테 팔았어. 매수인이 직접 1번으로 보존 등기했다. 그럼 무슨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인데 그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단법인 있죠. 재단법인하고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법인하고 제3자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소유권은 누가 소유권이 되느냐? 소유권자가 먼저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을이 매수해서 완공했다. 을이 원시취득.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병한테 팔아서 병이 완공해서 그래도 누가 원시취득이다? 갑이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도급에서는 도급이고 뭐가 필요 없다. 항상 자신의 재료와 비용으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시취득이다. 그런데 도급의 경우는 처음부터 자신의 비용으로 완공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그때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도급인이 소유자가 된다. 그런데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했는데 건축 허가명의만 다른 채권자 명의로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원시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원시 취득이다?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채무자가 원시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고 했을 때, 유용,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 이 말이죠. 구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권리자는 뭐냐? 권리자와 의무자는 민법의 법률관계를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 말소하면 누가 말소를 해줘야 돼? 저당권자가 말소를 해줘야 되죠. 저당권자가 뭐다? 의무자. 설정자가 뭐다? 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잡았는데 증액을 한다. 증액을 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뭐가 된다? 권리자. 돈을 빌린 사람이 뭐가 된다? 의무자. 그래서 저당권자가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일부를 갚아서 감액을 하죠. 감액을 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가 된다? 설정자가 권리자. 왜? 설정자가 채무자죠. 채무자가 권리자,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딱 구조를 봤을 때 누가 이기고 누가 손해인가를 보면 되는 거죠. 알겠죠?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는 전세권자가 등기를 해야 되니까 권리자고, 전세권 등기를 해줄 사람이 뭐가 되고? 의무자고, 전세권을 말소를 할 때는 전세권자가 말소하면 없어지니까 의무자가 돼야 되죠. 그러면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자가 뭐가 돼야 돼? 권리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잠깐 헷갈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면 민법의 내용을 보고 누가 권리자 누가 의무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처음에는 여러분요, 지금 전세권은 누가 설정을 하고 누가 말소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거나 누군가가 불법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